알리익스프레스 이야기꾼 알리텔러. 70마이 D07 룸미러 블랙박스.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 사이드 미러로도 시야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9.35인치 크기의 넓은 스크린으로 전방과 후방을 가리는 곳 없이 보여주는 룸미러형 블랙박스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방수 등급이 IP67 등급이니까요. 현실에서는 빛 퍼짐 현상이 심한 야간에도 눈부심을 최소화해주어 사물을 정확하게 분간하도록 섬광을 억압해줍니다. 단 한 번의 기어 조작으로 전방뷰를 후방뷰로 바꾸어 주차 안내선을 따라 한 번에 주차를 하실 수 있음은 물론이고요. 렌즈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본체는 룸미러 크기에 따라 늘릴 수도 있는데요. 기기 상단 길이는 228mm, 하단 길이는 265.54mm, 넓이는 74.85mm이고 렌즈를 최대로 빼내면 상단은 256mm, 하단은 293.54mm입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본체 기기, 시가잭 전원, 고정용 고무밴드, 파워코드, 설명서, 크로우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120도의 일반 후방 카메라나 135도의 나이트 비전 카메라, 삼색선이 있는 하드웨어 키트 등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후면 상단에는 DC 인포트, 마이크로 SD카드 삽입 후 AV 인포트가 있네요. 전방 카메라는 130도의 넓은 시야와 충돌 감지 시 자동 녹화를 해주는 G 센서가 있어 더욱 안심인데요. iOS와 안드로이드를 위한 이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70마이 앱을 다운받아 영상을 다운 및 저장하세요. 이는 루프 레코딩을 지원하는 카메라 특성상 가장 오래된 영상이 없어지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함이랍니다. 이제 상자를 열고 설치해볼까요? 마이크로 SD카드를 넣고 룸미러 크기에 맞게 렌즈를 빼준 뒤 양쪽 후크에 고정 고무밴드를 달아 룸미러에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C 인포트에 파워코드를 꽂고 왼쪽 A필러를 지나 스티어링 휠 아래를 통해 시가잭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때 크로우바를 사용해 선들을 솔기 틈새로 숨겨주세요. 그런 다음 시가잭 전원에 파워코드 반대편에 연결해서 꽂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카메라를 켜서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후방 카메라 연결 시에는 조인트 A와 B를 연결해 주시고 파워코드는 AV 인포트에 연결할 텐데요. 그 전에 검정선과 빨간선의 배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후진 기어로 두었을 때 들어오는 등의 선을 검전기로 찾아서 빨간 선과 연결해주고 검은색의 접지선은 차체와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후방 카메라를 원하는 곳에 달아서 각도를 최적화시켜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저분한 선들은 트렁크 커버를 지나서 차량 위쪽 솔기 틈새로 숨겨주세요. 그런 다음 조인트 A와 B선을 꽂고 파워코드는 AV 인포트에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켜서 주차 라인이 잘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젠사이트 2.5K 룸미러 블랙박스. 꺼져 있을 때는 룸미러, 켜져 있을 때는 블랙박스가 되는 젠사이트 룸미러 블랙박스입니다. 2.5D 유리로 커버되어 터치스크린으로 사용 가능한 이 제품은 탑승인이나 짐으로 뒷유리가 가려져도 후방을 와이드뷰로 볼 수 있는 데다가 무려 1080 픽셀의 고화질을 자랑하지요. 크기는 가로 260mm, 세로 75mm이고 전방 카메라가 2.5K이고 후방 카메라는 1080 픽셀 화질인 T59S 버전과 전방과 후방 모두 1080 화질인 T29S 버전 중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두 버전 모두 공통적으로 본체 기기, 후방 카메라 연결선, 충전 케이블, 고무밴드,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버전 모두 기본 6m짜리 후방 카메라 연결선 대신 10m로 선택하실 수 있고 두 버전 모두 파워박스를 추가하실 수도 있답니다. 12V와 24V 차량에 모두 호환되는 파워박스를 보시면 노란색의 배터리선, 검정색의 접지선, 그리고 빨간색의 액세서리선이 있는데요. 검은 선은 마이너스 선이므로 차체 볼트에 연결해주시고 노란 배터리 플러스 선은 상시 전원이므로 비상등처럼 시동이 걸리지 않아도 작동되는 퓨즈에 연결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빨간 ACC 선은 주행 녹화 모드 선이므로 스테레오나 시계 등 키 온이 되어야 작동되는 선에 연결해주세요. 이는 퓨즈 단자 덮개를 열면 뚜껑에 각 퓨즈의 위치가 그려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개의 선들을 필러 아래 퓨즈 박스에 연결하고 나머지는 A필러를 따라 천정 커버 틈새 솔기에 숨겨주신 뒤 기기의 반대쪽 끝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몇몇 자동차들은 퓨즈 박스가 B필러 아래에 위치해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주세요. 이제 파워박스와 연결하여 타임랩스 기능을 끄고 켜거나 24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워박스가 없어도 일반 케이블을 따로 구매하시어 시동 중 녹화 기능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안개가 끼어도 선명한 시야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야간 시야도 전방과 후방 모두 맨눈으로 보는 것처럼 색감이 또렷한 데다가 터치 슬라이드로 구도를 조정하고 좌우로 스와이프해 전후방 카메라를 번갈아가며 보세요. 마치 맨눈으로 보는 듯한 화질의 룸미러 블랙박스 강력 추천드리고 싶네요. AZ돔 GS63H 4K 대시캠. 석션 캡에 매달아 360도로 회전하는 방식은 흔한 블랙박스 설치 방법이죠. 170도의 넓은 화각을 크리스탈처럼 깨끗한 화면으로, 그것도 4K 화질로 보실 수 있는데요. f1.8의 낮은 조리개 값으로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여 야간 녹화물도 잘 보이는 슈퍼나이트 비전 기능이 지원됩니다. 내장된 GPS로 나의 주행 기록과 속도를 정확하게 기록하며 빌트인 와이파이 기능과 AZ돔 앱을 이용해 휴대폰과 연동하여 운전 중 실시간 영상 확인은 물론이고 스마트 사고 모니터링이 가능하지요. 이상 충격 감지 시 최대 1분까지 자동 녹화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실시간 영상 확인 시에는 스마트폰과 차량이 9피트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제품 구성은요, 포장 박스, 본체 기기, 듀얼 USB-C가 잭 전원, 석션 브라켓, 파워 케이블, 케이블 정리 클립, 와이어 커팅 툴, 보증서, 설명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후방 카메라나 상시 녹화용 하드웨어 키트선을 추가하실 수도 있지요. 2.45인치 크기의 화면 속 또렷한 영상에 담기는 번호판으로 확실한 자료를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VV카 D530 4K 대시캠. 소니 IMX415 센서가 탑재된 VV카 D530 대시캠. 빛의 투과율이 99.99%인 조리개가 있어 번호판도 명확히 보이게 찍히는 놀라운 카메라죠. 3M 스티커로 간단하게 부착되고 화면 크기는 2.45인치입니다. 버클 형식이라 카메라만 따로 떼어낼 수도 있고 자동차 기종에 따라 최대 45도까지 조정이 되지요. 제품 앞쪽에는 접착면, GPS, 버클, 오픈 버튼, 리셋, 그리고 TF카드 삽입구를 볼 수 있고 뒷면에는 USB 인터페이스, AV 포트, 메뉴 버튼, 업앤다운 버튼, 그리고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는 곳이라면 앱을 이용해 실시간 녹화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광역 역광 보정 기능인 WDR 기술로 선명함을 더했습니다. 720픽셀, 1080 픽셀, 4K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코덱은 H.265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은 줄이고 화질은 더 좋아졌지요. 뿐만 아니라 24시간 주차 모니터링 기능은 모션을 감지하고 G 센서는 가속도와 충격의 세기를 측정해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합니다. 종류는 4K 전방 단독 카메라, 4K 전방 카메라와 후방 1080 카메라, 24시간 모니터링이 되는 4K 전방 카메라, 그리고 24시간 모니터링이 되는 4K 전방 카메라와 후방 1080 카메라,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으로 와이파이가 지원되며 여기에 GPS 기능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도시의 불빛에도 빛 퍼짐 현상이 적어 화면 확인에 방해가 되지 않으니 이젠 당당하게 VV카 D530 대시캠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안전운전 하세요. DDPi Z40 대시캠. 소중한 순간을 포착하세요. 소니 IMX335 센서가 탑재된 1944픽셀의 광시야각 울트라 HD 스크린 덕분에 블랙박스로 브이로그 촬영도 가능하답니다. DDPi의 독점적인 리얼큐브 이미지 기술로 색감은 17%, 선명도는 12%나 더 끌어올려서 뛰어난 픽셀 배열과 높은 밝기, 정확한 색감으로 모든 프레임 캡처를 도와줍니다. 24시간 주차 모드로 녹화한 영상 역시 스마트폰으로 미러링하여 감상하거나 공유하세요. 색감이 참 예쁘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3축 자이로 센서와 SR 2.0으로 멋진 레이싱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메모리 카드에 에러가 났을 때를 대비해 D2 세이브 스토리지 기술로 영상이 백업됩니다. 이는 NAND 플래시가 빌트인으로 내장되어 TF카드가 저장 실패한 영상들을 자동 보호하는 기능이지요. 게다가 리튬 배터리 대신 슈퍼 커패시터를 사용해 극단적인 온도 변화나 날씨에 더욱 최적화되었습니다. 하이테크 스타일로 디자인되었고 설정 버튼, 사운드 레코드 버튼, 앨범 버튼, 그리고 파워 버튼이 있는데요. 전방 화각은 140도, 후방은 125도의 6겹의 광학 렌즈를 사용하며 360도로 렌즈 회전이 가능한 Z40 대시캠으로 순간을 포착하세요. 70마이 A800 4K 대시캠. 이젠 블랙박스도 4K 시대입니다.
렌즈를 7개나 겹쳐서 만든 70마이 A800S 4K 대시캠은 3849에 2160으로 4K 울트라 HD 화면을 자랑하지요. 140도의 넓은 촬영 범위를 가진 데다가 일반 고화질 화면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잠깐, 4K 화질은 전방 화면에만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방과 후방을 듀얼로 녹화했을 때 화질 폭이 커서 이질감이 드는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나의 차선 변경 시 경고를 주어 졸음운전 사고가 예방되고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충돌 위험 경고를 해주는 데다가 내장된 GPS가 좌표와 속도, 나의 주행거리를 알려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차해 있을 때는 파킹 모드가 내 차량에게 일어난 일을 따로 녹화해주는데요. 조리개 값이 f1.8로 매우 작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답니다. 야간에 녹화된 영상도 깜깜해서 물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적을 것 같네요. 깔끔한 고퀄리티 화질로 내 차를 모니터링해주는 70마이 A800S 4K 대시캠 강추드리고 싶네요. 딜라이프 DVR X4 대시캠. 화면이 깨끗하고 상대 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히 보여야 블랙박스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요. 화면 크기는 4인치, 크기는 가로 110mm, 세로 62mm이고 두께는 11mm인데요. 맨 위부터 모드 앤 리턴 버튼, 업 버튼, 전원, 다운 버튼,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렌즈 크기는 23mm입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본체 기기, 브라켓, 시간잭 전원, 크로우바, 3M 접착 케이블 클립, 렌즈 보호 필름, 헝겊, 그리고 설명서가 있네요. TF 카드를 넣고 스크류를 조여서 브라켓과 합체시킨 뒤 룸미러 아래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코드를 꽂고 앵글을 조정한 다음 케이블 클립으로 선을 위로 정리해주세요. 솔기의 선을 숨기고 시간잭 전원에 연결해주는 건 마찬가지겠죠? 무려 4개의 차선을 커버하는 170도의 넓은 전방 화각을 가졌고 3축 G 센서가 탑재되어 충돌 시 녹화본을 잠금 처리해주기 때문에 루프 레코딩 기능이 있어도 증거 자료를 잃어버릴 위험이 없지요. 뿐만 아니라 24시간 모니터링 중에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해 30초간 자동 녹화가 되고 평소 녹화 중에는 거슬리지 않게 30초 후, 1분 후 또는 2분 후에 스크린이 꺼지도록 설정하세요. 아침에도, 황혼에도, 비가 내려도 색감이 선명하고 밤에는 헤드라이트로 인한 빛 퍼짐 현상이 적어 눈이 편안해서 기특하답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최고 판매량을 자랑하는 여러가지 블랙박스들을 한 번에 정리해보았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고 나에게 맞는 블랙박스는 어떤 것인지 한눈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 또 만나요.